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보로입니다. 자, 리플이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많이 급락도 했었고, 반등 시도도 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제 드디어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승인을 따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저점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현재 고래 세력들도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다시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까지도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의 상단 라인 이 검은색 3,750원 라인이 이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가장 마지막 남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해주게 되면은 그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런 갑작스러운 급락 흐름으로 인해서 립도속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자, 립도속도 사실 리플에 굉장히 애증을 갖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이제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립도속도 이제 악성 물량이 아닌 이제 이 리플에 대해서 친화적인 물량으로 변화가 되면서 강력히 매수세로 유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방향성은 이제 곧 명확하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조정 흐름에 우리가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오히려 우리가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IPO 그리고 리플의 또 다른 호재인 ETF 출시가 이제 임박했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리플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악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악재를 우리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악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악재와 호재가 반복되면서 이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상승 조정이 반복되는 이런 파동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악재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당할 경우에는 정말 악재가 되는데, 알고서 미리 대비한다라면 강력한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도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와 함께 리플에 대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이런 모습들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제가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코인의 용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거래량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본기부터 다져나갈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10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해 주시면 한 달이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게 되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원금이 사라지게 되면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금을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면 충분하시니까 여러분 모두 받아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이 현재 이 고래들의 이 집중적인 매수와 그리고 RLUSD의 승인에 강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저평가 속에서 테슬라의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 알트는 리플의 생태계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이번 강세장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이 과거 테슬라의 2018년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리플이 이제 일단 단계적으로 최대 50% 가량 하락을 한 이후에 약 3,500% 거의 36배에 달하는 엄청난 폭발적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가는 테슬라가 지난 2018년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이후에 25달러에서 11달러까지 6개월 동안 거의 반토막 이상이나 났었는데, 자, 이후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2년 반 만에 414달러까지 3,400% 35배나 상승한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리플 역시 이런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대폭락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테슬라의 행보를 따라갈 수 있다는 분석은 사실 이제 기술적인 차트적인 관점과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모두 다 망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IPO 그리고 ETF 출시 그리고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현재 차트 관점에서도 자, 리플은 과거 테슬라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는데,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에 자그마치 6만 %, 600배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때 한 번에 급등한 게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갔는데, 자, 이때 이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지난 2017년도 때 한 차례 폭등했을 당시에 그 고점을 찍고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폭이 자그마치 마이너스 70%나 됩니다. 반의 반토막이나 났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점을 다지면서 랠리를 펼쳐 갔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 갈 때 상승과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급락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런 저점, 이제 이런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을 때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단기 고점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10에서 30% 가량은 살짝 먼저 덜어낼 거고, 또 눌림목이 출현했을 때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조정장에 털리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 이 수익을 모두 다 우리가 빼먹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평균 단가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멘탈 관리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리플 너무나 유명한 코인이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조정장이 크게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심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멘탈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10에서 30% 수량을 늘리는 그런 뭐 목적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멘탈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장일수록 비중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고, 자, 물론 한 번에 나는 저점에 매수했다가 나중에 고점에 팔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긴 한데, 자,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온 이상 이 코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이 뭐 우리가 미디어가 없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심리는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멘탈을 꼭 잡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가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좀 더 장기적인 큰 수익을 걷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현재 최근에 고래들도 엄청나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최근 하락장 속에서 1억 개 리플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현재 뭐 한 3,400원 단가, 평균 단가로 좀 보시게 되면은 3,400억 원이 좀 유입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일과 4일 전 7일과 그리고 8일, 그리고 8일자 보시면 2,000만 개, 2,200만 개, 1,100만 개 리플이 거래소에서 지갑 등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나는 장기 보유를 하겠다, 홀딩 하겠다, 결국 매집을 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난 10일자 오전 6시에도 자그마치 2,200만 개가 또 이체가 됐고, 또 어제 새벽녘 2시경 스테이블코인 출시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에도 2,200만 개가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해서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고래들의 최근 들어온 가격 평균 단가가 한 3,300에서 3,400원 정도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라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 마진이 확보된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래들이 이렇게 1,000억 원 단위 엄청난 자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유입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고래들도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구간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정 흐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 승인을 받아내면서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SEC로부터 소송을 계속 당해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IPO 그리고 ETF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그동안에는 숙제로 남아 있었죠. 그러다 이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이제 떠나게 되면서 우리 리플도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이런 숙제들은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리플은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됐죠. 우선 이 스테이블코인 출시로 인해서 리플은 이 프레드 갈링하우스죠. 이 CEO는 이 2028년까지 2조 8천억 달러, 하나 기준 3,850조 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RLUSD가 이제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또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또 IPO도 남아있는데, IPO 같은 경우도 리플 측에서 이번에 곧 착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리플 측에서는 SEC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를 해왔었는데, 이 게리 겐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겐슬러가 이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리플 랩스 측에서는 그동안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등으로 인해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 공모액은 사우디의 아람코였는데 여기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죠. 자, 그러면 리플의 이 IPO가 진행되면 리플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35달러가 현재 유력 가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5달러면 현재 2.3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배 가량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 15배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상승력을 수익 구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리플 측에서 이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파급 효과를 몰고 오게 될 것인가? 자, 바로 리플의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전체 물량은 약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무겁습니다. 자, 이 중에서 570억 개는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0억 개는 현재 이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이 되어 있죠. 잠겨있는 상태인데, 리플 측에서는 이 잠겨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에 이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면서 기관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된 자금은 리플의 사업 운용비,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 등으로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리플 측에서는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적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매도 물량들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히려 이 가격 조작 이슈까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리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 IPO, ETF 등을 통해서 이제 커다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운영비를 따로 충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겨있는 430억 개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물론 많은 금융기관들에도 어느 정도 좀 판매를 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물량들은 아마 이 자사주 매입 형태로 사들이게 되면서 바이백이죠. 바이백을 하면서 이것을 결국 그 궁극적으로는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각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소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리플의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IPO 그리고 ETF 출시 등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몰골 파급 효과가 결국 그 소각으로 귀결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리플을 꼭 바라봐 주셔야 되고, 이런 조정 흐름인 굉장히 미미한 미세한 그런 파동입니다. 자,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죠. 그래서 이런 필연적인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고, 오히려 우리는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런 조정 흐름을 더욱더 활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가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플뿐만이 아닌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인 악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12월 19일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이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될 것인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하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CME 피드워치 분석에 따르면 이 0.25%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될 확률이 86%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일본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 또 3분기 성장률도 1.2%대로 상향 수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왜 악재가 되는 것인가? 자,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는데 또다시 엔캐리 청산 공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건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자, 일본이 현재 미국 증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지난 7월 말에 0.1에서 0.25%로 인상이 되면서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 일본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이 기대 수익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에서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이것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혼란을 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나 급락을 했고, 자, 리플 역시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줘야 되는 이유는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의 금리는 인상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인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이번이 이 금리 격차가 더 많이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의 기대 수익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 7월보다도 이번이 더 많은 하락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재를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자, 이번에 일본의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이번 달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내년 1월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12월이 아니면 1월달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또는 1월달 이 악재는 어차피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 청산 가능 자금 규모가 33조엔 3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자금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한 번에 유출되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유출이 되면서 우리 코인시장의 하방 압박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재를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 미리 비중 관리를 해주시면서 현금을 미리 좀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급락 흐름이 전개됐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꼭 걷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악재가 아닌
호재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자, 이런 정보가 곧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부분은 제가 뭐 실시간 빠르게 뭐 새벽이든 언제든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